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잠을 자지 않아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능력? 원하는 곳은 어디든 2초 내로 갈 수 있는 능력? 초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은 이런 능력으로 세상을 구할 수도 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중혁 작가가 쓴 내일은 초인간의 캐릭터들도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초능력에는 아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초능력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찮은 능력. 그래서 오히려 무능력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소설 속 주인공인 공상우는 자신이 가진 이 하찮은 초능력 때문에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하찮은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팔이 늘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이 긴 팔은 상우에게 어떤 부귀 영화도 주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마트의 재고 박스를 사다리 없이도 쉽게 옮길 수 있는 정도였달까요? 유난히 긴 팔이 콤플렉스였던 그는 어디에서나 자신의 팔을 감추고 싶어하죠. 이렇게 세상은 돈이 될 수 없는 능력 혹은 권력을 줄 수 없는 초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능력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관주되기 일쑤였고 이런 초인간들은 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기를 선택하죠. 상우도 역시나 자신의 긴 팔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초인간 클랜이라는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클랜에는 상우처럼 돈이 되지 못하는 능력, 권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물과 말하기, 주변의 온도를 파악하기, 아주 작은 소음까지 캐치하기,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들이었죠. 마블에서 나오는 히어로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서로의 아픔과 고충을 이해해주는 이런 작은 공동체 속에서 초인간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점차 무너졌던 자존감을 찾게 되었고 안정감도 얻게 되었죠. 끝없는 고립과 소외감 속에서 벗어난 이들은 이제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들의 쓸모를 찾게 되죠. 그것 중에 하나의 미션은 바로 잉여 동물들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잉여 동물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 동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필요 없는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동물원 측에서는 이런 동물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그들을 도태시킬 수밖에 없죠. 여기서 도태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강제로 죽이는 것이에요. 무쓸모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동물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었을까요? 초인간 클랜의 멤버들은 동물들을 구할 습격의 계획을 짜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작은 초능력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과연 잉여동물 구하기 작전은 성공하게 될까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잠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작가 이야기입니다. 김중혁 작가는 이동진 작가와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 책방을 진행한 적이 있는 아주 재치있고 입담이 좋은 분입니다. 소설을 쓸 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 영화 평론가 등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대학을 졸업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웹툰을 그리기도 하면서 김중혁 작가는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작품들의 소재를 확보하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2000년 중편 작품인 펭귄 뉴스로 등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 제2회 김유정 문학상, 제1회 젊은 작가상 대상, 제19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13회 이효석 문학상, 제46회 동일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됩니다. 워낙 유머러스하고 센스가 있는 분이셔서 다양한 미디어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동진 평론가와 함께했던 팟캐스트 빨간 책방에서도 고정 멤버로 출연하면서 좋은 케미를 보여준 바 있죠. 이 책은 굉장히 가볍게 잘 읽힐 뿐 아니라 페이지 터너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 다양한 유머러스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읽다가도 피식피식 웃게 되고 무겁지 않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워낙 좀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번에 지인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1회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임의 성격과 그리고 책 텍스트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어렵지 않게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텍스트인 것 같아서 선정을 한번 해봤고 처음으로 또 제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인 만큼 너무 어렵지는 않고 재미있게 가보려고 한번 이 책을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독서 모임도 팔로우하면서 이 주제, 이 책이 어떤 주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꼭 모퉁이 책방을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결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개를 듣고 이 책을 읽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모든 결말을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작품의 결말을 말씀드려야 하겠는데요. 초인간 클랜의 멤버들은 잉여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짭니다. 동물들은 자신이 속한 각각의 동물원에서 자율주행차에 실린 채 죽음의 공간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죠. 초인간 클랜의 멤버들은 바로 이 자율주행차가 운송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구출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시스템을 해킹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동물들을 자율주행차로부터 구하자는 것이었죠. 물론 각 멤버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에서부터 능력 있는 해커를 구하는 것, 동물들을 구출한 뒤에는 과연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까지 그들 앞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초인들은 그런 역경들을 하나 둘씩 이겨내며 결국 동물들을 구출하게 되죠. 초인간 클랜의 멤버들도 미션을 성공한 후에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어제와 같은 하지만 더 충만하고 성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 안에 더 정교화된 서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결론을 아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김중혁 작가의 내일은 초인간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봐요. 안녕.